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결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금 전인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렬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기한을 연장시키면서 협상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타결이 될지 온통 시장의 관심은 이 미국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도 오늘 많은 관심이 몰렸는데 일단은 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다시 이번 주 안에 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무역 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판가름 지을 주요談判, 여기에 모든 외신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런 숨죽이면서 이번 주 시장을 마감하는 상황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오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전인 미국 시간 오후 5시에 시작이 됐고 만찬이 이어지고 나서 내일까지 이제 협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 타결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일부 좀 안정을 얻었지만 10일 0시입니다. 이 관세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단시간 만에 타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 세계 뭐 전문가라든지 언론,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소식통이 합의 가능성, 도출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번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미소매협회의 데이비드 프렌티 부대표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 협상팀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역시 엇갈리는 평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시작된 상황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내일 새벽 주말이지만 내일 새벽까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아트호건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의 아트호건 전략가는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만약에 결렬되거나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증시 S&P 500 지수가 6% 가까이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감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 아트호건 전문가가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 협상 타결이 나오지 않고 협상 과정이 만약에 꽤 긴 시간 동안 올해 끌어져 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고 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증시의 목표치,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호건 전략가가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한 2,900 정도로 제시되고 있는 이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2,700 정도까지는 낮춰야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정도가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협상이 만약에 결렬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낮춰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역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내는 아트호건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무역 수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이 무역 적자를 줄여내기 위해서, 이 숫자를 줄여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서 지난 3월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전달보다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좀 나타나게 됐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5년간 최저치로 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한 달 전보다 1.5% 정도 증가를 했다. 500억 달러 정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예상했던 493억 달러를
조금 뛰어넘는 좀 좋지 않은 무역 적자 폭이었는데 3월 무역 수지는 확대가 됐지만 10년간 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599억 달러보다는 역시 적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58억 달러가 감소해서 3.7%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특히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지 적자는 3월 중에 16.2% 감소하면서 20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이런 압박이라든지 무역 협상과 관련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입이 6.1% 감소하긴 했는데 수출을 미국이 중국에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6%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프 베이조스의 행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닷컴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아마존이 앞으로 굉장히 모든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산업, 우주 스페이스 산업까지 역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외신들의 보도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처음으로 이 우주 회사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초로 오늘 달 착륙선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이 달 착륙선이 달에 도착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제프 베이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또 공개한 것이 이 BE-7 엔진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 왕복선의 엔진인데 이것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우주 산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달이 지구보다 낮은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생산을 한다거나 우주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득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구에 비해서 24배나 적은 에너지로 지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프 베이조스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이었죠. 우주함을 38개를 실었던 뉴 셰퍼트호의 발사와 착륙이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위성을 띄우는 우주 발사체와 달리 단시간에 우주 관광을 짧게 갔다 오는 그런 발사체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관광 개발도 역시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올해 연말에 민간인을 태운 우주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는 달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프 베이조스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이제 지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에 걸쳐서 인류가 확장하고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제프 베이조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도 역시 우주 개발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우주 개발 산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트렌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월가 시각 체크해봤습니다.